사회는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며 굶주림이나 야수의 위험 등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오. 세상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인생을 즐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왔지만 결국 행복해지진 않은 것 같더군. 깨어나고 있단다. 권태로움이라는 거대한 악마다. 과거 점차 사람들이 신과 종교보다 인간 이성의 힘을 믿기 시작하면서 행복은 신의 도움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쾌락과 같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반면 고통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것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현대인들이 과연 더 행복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사람들은 끝없는 권태와 허무감과 같은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 이성의 힘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본능이라는 코끼리 위에 올라탄 작은 인간 기수에 불과하죠. 코끼리는 얼마간은 기수에게 협조적일 수 있지만 만약 코끼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기수는 결코 코끼리를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기수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단 코끼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바쁩니다. 감정과 본능이 인간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 행복을 추구하라는 조언은 코끼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라는 말인 셈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쾌락을 좇을 때 우리 뇌에서 활동하는 가장 극적인 배후를 꼽으라면 단연 도파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단순히 쾌락이나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생쥐를 잘 훈련시키면 버튼을 눌러 먹이를 얻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생쥐가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이후 생쥐의 뇌에 도파민을 직접 분비시키면 생쥐는 음식이 나오지 않아도 끊임없이 레버를 당깁니다. 특이하게도 도파민은 생쥐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장 많이 분비되며 예측한 대로 보상이 주어지면 오히려 도파민 수준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도파민은 예측지 못한 보상에 가장 크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는데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거나 혹은 예상과 달리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도파민 수치는 껑충 뛰거나 바싹 가라앉게 되죠. 우리가 코끼리의 고삐를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도파민 신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얻어내는 보상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컨텐츠일 것입니다. 숏폼 컨텐츠가 호기심이라는 인간의 탐구욕을 잘 채워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의 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특유의 탐구심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이리저리 모험을 떠나다가 흑요석으로 뾰족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거나 과일이 많이 나는 숲을 발견하거나 하는 등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때마다 인류의 뇌는 그래 잘하고 있어 하며 도파민을 뿜뿜 내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조상님들도 도파민을 찾아 모험을 떠났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 도파민 플렉스 좀 해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조상님들이 얻었던 보상과 달리 숏폼 컨텐츠는 원할 때면 언제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일 뿐 아니라 어떤 컨텐츠가 나타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즉 가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숏폼 컨텐츠는 우리의 뇌에 계속해서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면서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만들어 사람들을 몇 시간이고 잡아두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진화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형태의 자극입니다. 도파민에 대해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험실 생쥐에게서 도파민을 아예 고갈시키면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음식을 찾고 다가가 먹는 행동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입에 손수 음식을 넣어주면 행복하게 찍찍거리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이나 행복보다는 기대감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음식을 먹을 때 오는 포만감보다도 그 전 단계인 식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편 뇌 속 뉴런이 잦은 도파민 분비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같은 자극에도 점점 더 낮은 빈도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극이 끝났을 때 도파민이 기본 레벨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이 그보다 더 아래로 추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다시 도파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죠. 허기와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중독의 무서움은 피크의 강렬한 쾌감보다 자극을 접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굶주림과 그에 따른 불쾌감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망하지만 그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그 무언가가 정말 기분을 좋게 해줄지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유튜브 쇼츠를 보고 설탕이 가득한 음식을 먹어대도 그걸 다 하고 나면 막연히 기분을 잡치는 것이죠.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코르티솔이 다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편 뇌가 지속적인 도파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같은 양의 도파민이 더 이상 같은 정도의 동기부여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일정한 노력을 요하는 진짜 중요하고 훌륭한 보상을 주는 일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고삐를 풀어주고 코끼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둔 데에 대한 대가가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무절제한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절제가 곧 자기사랑이란 말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부처와 같은 지혜로운 선인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항상 현 상태에 적응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서 행복해져도 곧 그 상태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상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다가가려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파민을 주는 활동에서 멀어져 도파민 수치를 내릴 수 있다는 도파민 디톡스가 행복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도파민은 동기부여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운동 능력이나 감정 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삶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파민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모든 자극을 끊고 고행자 모드를 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권태감과 심심함을 느낄 때 그러한 감정이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고 그 틈새를 쉽고 빠른 즉석 도파민으로 채우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다른 활동을 할 동기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면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독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었던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중독에 빠져 있었던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되면 뇌가 다시 과거의 자극을 기대하고 도파민을 뿜어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래라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마약도 낯선 장소에서 투여되면 뇌의 반응이 전혀 달라져 투여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값싼 유혹으로부터 환경적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 조금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신체, 감정 등 모든 것에서 언제나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걸 보면 지구를 폭파시켜버리고픈 공격성이 나오곤 하는 게 한 예죠. 이는 뇌가 항상 극단적인 것을 반대기작으로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쾌락과 고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명 이성적인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도 싫어하지만 극도로 단조롭고 행복한 세계 또한 싫어합니다. 그 중간 어딘가의 세계를 선호하죠. 또 사람들이 미래의 만원보다 지금 당장의 만원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외로 쾌락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가 만끽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통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공포영화나 놀이기구는 그 자체만 보면 고문도 그런 고문이 따로 없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놀이로서 소비합니다. 고통이 그 자체로 쾌락을 주기도 하고 고통이 우리를 다시 쾌락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온실에서 벗어나 고생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노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은 무한한 자기애가 아니라 약간의 실현과 자기절제입니다. 그럴 때 도파민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 박찬욱, 배우 이병헌과 같은 프로의 강의부터 취미생활과 같은 가벼운 분야까지 클래스 101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아주 좋은 교육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력 클래스 101이 도와드리겠습니다.